김해에서 10대 여중생이 후배를 구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뒤 공유하던 중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중학생들의 후배 집단 폭행 사건을 사건 만당에서 파헤쳐봅니다. 최근에 그 10대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김해입니다. 10대 학생들이 후배들을 집단 구타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한번 간략하게 볼까요? 예, 10대들이 후배를 집단 구타하는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는데요. 영상 속에 등장하는 모습은 처참합니다. 일단 저 프라이팬 안에 담긴 게 소주입니다. 소주를 저렇게 앉아있는 후배 여학생에게 들이부으면서 그다음 머리로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한 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립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대로 구타를 참고 당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주변에 남녀 다른 또래 학생들이 있었는데 역시 그냥 구경하는 모습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네. 자, 영상 보면, 폭행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집단으로 지금 폭행이 행사되고 있는데,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피해 학생이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네. 고소장과 함께 제출해서 경찰이 이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가해 학생들을 불러서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가해 학생들이 뭐라 그랬냐면 피해자가 자기 친구 집에 몰래 들어와서 예? 그게 화가 나서 폭행을 저질렀다. 예? 허락 없이 들어와서 집을 어질러놨기 때문에 폭행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가해 학생의 친구 집은 원래 이제 부모님이 일 때문에 집을 좀 자주 비우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사실 좀 납득하기 좀 어렵긴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이 없는 집에 아이들이 드나들면서 그곳에서 이제 폭행까지 저지른 것을 보고 있는데 이제 저 영상 안에 보면 가해 여학생이거든요. 네. 가해 여학생 말고 주변에 남학생들이 보입니다. 사건 현장에 남학생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남학생들이 구타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 폭행을 교사했다라는 진술을 확보를 경찰이 했기 때문에 이 해당 남학생들까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범행 동기 쉽게 납득은 안 되는데요. 일단 영상상 봤을 때는 무릎을 꿇린 뒤에 소주를 머리에 붓고 뺨까지 때리고 무서운데요. 이 가해 학생들 범행 심리는 뭡니까? 이래야만 왜 이랍니까? 일단 처벌이고요. 무릎을 꿇린다라는 것 자체가 완전한 굴복이죠. 네. 그리고 일련의 행동들을 보시면 굉장히 패턴화되어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피해자가 저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사이에서 묵인된 행위라는 것 자체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것이 상습적으로 이 집단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또래 집단 내에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네들도 이 또래에서는 계층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 피해자 아이들, 잘못한 아이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공포 정치를 펼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마 그 형태로 보이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건 저 가해 학생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주를 받은 또 밑에 어떤 큰 인물 자체가 또 권력 기층이 더 위에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건 이미 패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주, 어떤 권력, 처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근데 이 영상, 폭행 영상이 SNS에 제보가 되면서 사건 내막이 알려졌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고 공분을 했어요. 네, 이 가해자들이 사실은 이렇게 인면수심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 같은 게 없이 오히려 이 해당 영상을 SNS로 공유를 하면서 마치 이게 대단한 훈장인 것 마냥 공유를 하다가 이제 제3자한테 그 공유물이 이제 그 게시 영상이 공유가 됐고 이 제3자가 바로 이 피해자의 선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이 사실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중 사람들한테 알렸고 폭행을 당한 시점과 장소를 특정을 했고 저희가 아까 자료화면에서 본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그 폭행 장면을 상세하게 묘사를 해서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죠. 자, 영상 게시자 그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가해 학생들이 영상도 공유했지만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을 구타를 했어요. 아까 선지라고 했는데 때리는 바람에 이제 얼굴도 충혈이 됐고 피도 눈발도 솟고 더군다나 이제 얼굴 상처를 입었는데 희한한 거는 그 때리면 가해자들이 때리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네. 찍어가지고 SNS에 올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언론 유포됐는데 물론 저 언론에 올린 저분은 아마 이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올렸다고 그래야 하지만은 내가 볼 때 이해 안 가는 거는 아니 가해자들이 그 때리는 범죄의 증거를 올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범죄의 어떤 그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잘못한 걸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반성하는 기미가 없죠. 만약에
저 폭행하는 걸 부모님이 봤을 때는 얼마나 화나고 황당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걸 무시하기 때문에 저 친구들이 이렇게 올린 건데 어떻든 경찰에서는 저걸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가해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이제 남자와 남학생도 있다고 하니까 남학생, 여학생, 가해자들 전부 조사할 건데 네. 아직까지는 정확한 뭐 사례는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그렇죠. 저렇게 요즘에 중이가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이요? 저런 상황에서 그렇죠. 저렇게 무섭게 폭행하는 거 보면은 참 여론의 문제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아이들 장속을 그 중학생 단속을 철저하게 해서 저런 폭행 사건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10대 범행 이게 흉포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봤지만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들은 2번, 3번 상처를 입는 게 이게 또 문제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최근 10대 폭력의 네. 또 공통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꼽는 게 집단화되고 있다, 성인들처럼. 그리고 네. 잔혹함, 이 두 가지가 있다면 또 하나 따라 붙는 게 영상 촬영입니다. 이 영상 촬영을 본인들이 소장을 하면서 돌려보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등등. 무조건 영상으로 이 기록을 남긴다라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좀 전에 김은배 팀장님 말씀처럼 네. 범죄 의식이 아예 없다라는 게 사실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오히려 은폐를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범죄 뭐 드라마나 영화를 간접적으로 보더라도 네. 범죄의 사실이 영상으로 드러나는 경우는 정말 어렵게 주변 숨기려고 CCTV, 그러죠? 그렇죠. 네. 주변 CCTV를 찾거나 어렵게 찾아내는 게 범죄 영상인데 이들은 범죄 영상을 자기네들이 찍고 자기네들이 올리고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은 범죄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들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SNS가 갑자기 이렇게 퍼지면서 어떤 영상을 올리고 과시하고 자신들끼리 즐기는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10대들의 어떤 이런 집단 폭력이나 이런 데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또 풀어야 될 어른들이 풀어야 될 숙제로 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해당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청원에 동의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청와대 예.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제 그거 올렸는데요. 제 친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잡아가지고 폭행한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올렸는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한 13,000명 정도가 이제 청원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글쓴이는 뭐라 했냐면 제 친구가 한 살이 선배라는 거 때린 사람이 그런데 그 트집을 잡은 이유가 간단해요. 마음에 안 든다. 또 참 황당한 얘기죠.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늦게 들어왔다. 아니면은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싸가지라는 건 예의 범절을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예. 예의 범절. 예. 아시네요. 예. 예. 싸가지 없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서 폭행을 하고 때렸는데 가해자들 뭐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걸로 호소를 했습니다. 네. 국민청원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동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의 범절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청원을 올렸는데, 자, 경찰이 현재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 뭡니까? 한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러니까 폭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그 사는 친구는 남학생입니다. 네. 지금 폭행을 한 여학생 2명인지 입건이 됐는데 한 서너 명 정도가 같이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 나왔던 것처럼 남학생 등이 교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폭행 사실을 그냥 묵인하고 방조한 것인지 이제 이에 관한 확인이 일단 1차적으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입건된 2명 외에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는 저 피해를 입은 학생 또래 다른 학생들 4명도 또 불려갔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과연 저 폭행의 피해자 저 학생만이 피해자인가? 나머지 학생들도 또 피해를 봤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불려갔었던 또 다른 학생들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해자가 미성년자들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인적 사항 같은 거는 밝힐 수 없고 향후에 범행 사실이 밝혀지면 이제 관련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를 지금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힌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한 경찰 수사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학교입니다. 학교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청의 입장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경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보호 조치가 우선이고 그러려면 이제 가해 학생과 격리가 돼야겠죠. 이제 그리고 또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처벌 수위를 정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고 아무튼 이 피해자 조치에 대해서 근데 우리 국민들이 좀 실효성 있는 실제로 경찰관 분들을 대동을 하시던 해서 네. 매일같이 좀 피해 학생을 좀 관찰하고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10대의 이 흉폭한 범죄. 이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닌
보다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소년법 개정에서 네, 어린 나이의 유소합니다. 10대들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네. 저는 항상 이걸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요. 교육으로 개선될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반대 입장과 요즘 아이들이 예전 아이들이 아니니까 처벌해야 된다라는 전 이 기준을 굳이 나이로 들 게 아니라 나이가 상관없이 범죄의 죄질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정말 이게 교육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범죄의 심각성이 어떠한지를 좀 차별을 둬서 법을 정하면 좀 한 발짝씩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앵커께서 질문하셨지만 근본적인 거는 사실은 교육이죠. 그렇죠. 교육이 동반되면서 처벌도 조금 차별화된 처벌이 지금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날로 흉폭해지고 있는 10대의 집단 폭행 이런 영상이라든지 범죄에 대해서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처벌도 필요하지만 또 입법 개정도 필요하지만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 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